안녕하세요. 앞다투입니다. 저한테는 연식이 좀 된 벤츠 GLK 한 대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상당한 주행거리를 쌓는 동안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함께한 친구인데요. 얼마 전 냉각수 보충 관련해서 큰 낭패를 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냉각수 온도계만 믿다가 차를 잃을 뻔한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LK와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그동안 여러 가지 소모품 교환이나 각종 정비를 할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냉각수와 관련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냉각수와 관련해서 제일 처음 문제가 생긴 것은 2021년 여름이었는데요. 계기판에 낯선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냉각수 보충, 사용 설명서 참조. 당시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단골로 다니는 벤츠 수리의 성지 퍼펙트 자동차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냉각수통에 수돗물을 좀 부어주고 차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가서 진단을 해보니 워터펌프 쪽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워터펌프 관련 부품을 싹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수리를 완료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2023년쯤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엔진오일 교환 시기도 되고 해서 바로 예약을 하고 퍼펙트 자동차로 달려갔죠. 사장님은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냉각수 누수 관련 점검을 해보시더니 라디에이터 쪽에서 미세 누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새지는 않으니 그냥 수돗물 조금씩 보충해 넣으면서 운행하고 다니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교체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냉각수 보충 메시지가 뜨면 조금씩 물을 보충해 넣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미세 누수 구멍이 막혔는지 더 이상 경고등도 안 들어와서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냉각수 보충 경고등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계기가 되어버렸는지 2025년 1월에 또 새롭게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2021년 맨 처음 그 메시지를 본 때와 달리 크게 걱정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비를 하러 가기보다는 그냥 또 물 좀 보충하고 다니다가 좀 한가할 때 정비하러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운행을 마친 차 본닛과 팬더 사이 왼쪽 앞타이어 위쪽에서 미세하게 연기가 새어나는 게 보여서 후드를 열어보니 엔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졌죠. 그리고 전에는 미세 누수라 물을 조금 보충하면 한참 동안 경고 메시지가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물을 보충해줘도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냉각수도 쭉쭉 새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퍼펙트 자동차에 전화를 하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일까지는 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당일에 운전을 해서 도착해보니 엔진 쪽에서 여전히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퍼펙트 자동차 사장님은 평소에는 자동차 고장과 관련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본닛을 열어 차 상태를 딱 보시더니 운행하면서 오면 안 되는데 견인으로 왔어야 하는데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오면서 냉각수 온도계를 계속 보면서 왔는데 평소처럼 90도에서 쭉 일정하게 유지돼서 엔진이 과열된 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앞불싸 사장님 말씀이 냉각수가 부족하면 냉각수 온도 센서는 무용지물이 돼서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연기가 나는 쪽을 한번 쓱 보시더니 고장 원인은 1초 만에 진단 끝. 연료 필터 하우징에 플라스틱 부품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연료 필터 하우징을 교체하고 나서 부동액 냉각수를 새로 꽉 차게 주입한 후 시동을 걸고 엔진이 오버히트 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만약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가지고 엔진에 무리가 갔으면 엔진을 내려야 하는데 그 수리비면 폐차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 말씀 후 수리를 시작했는데
막상 연료 필터 하우징 교체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수리를 완료한 후 과연 엔진 상태가 괜찮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사장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냉각수 통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한 높은 단수로 틀어놓고 악셀을 깊게 밟은 상태에서 한참 공회전을 하시면서 엔진 온도를 끌어올려 보았는데 냉각수통 안에 있는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며 김이 나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은 냉각수가 순환되는 고무 호스들을 두 손으로 꽉꽉 주물러가며 빈 공간으로 냉각수를 밀어 넣으면서 냉각수통으로는 계속 부동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수리와 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 사장님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확률이 반반인 것 같다. 이제 냉각수가 새는 데는 없는데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면 엔진이 오버히트 되어 냉각수가 증발되어 날아갈 수 있다. 오늘은 부동액을 새로 주입했기 때문에 운행 중 빈 공간에 냉각수가 채워지면서 일시적으로 냉각수 부족 메시지가 뜰 수도 있으니 오늘 경고등이 뜨는 건 무시하더라도 내일 이후에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면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료 필터 하우징 교체 수리비는 부품 15만원, 공인비 15만원에서 3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엊그제 온 다른 차주 말로는 같은 차, 같은 연료 필터 하우징 교체 작업을 다른 곳에서는 60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점검료, 세척비 같은 쓸데없는 항목의 비용까지 얹어받아서 그런다고 하시네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실력과 가성비 최고의 벤츠 수리의 성지는 퍼펙트 자동차입니다. 정비를 마치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차를 운행하고 오면서 계속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냉각수 보충 메시지야 뜨지 말아라 하면서 다행히 냉각수 보충 경고등은 그날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각수통을 열고 실제 냉각수 수위를 점검해 봐도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게 용감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냉각수 보충 경고등이 들어오는 원인은 참으로 다양한데 미세 누수 관련한 그 알량한 경험 몇 번 했다고 경고등 들어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차를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냉각수 온도계는 냉각수가 부족할 때는 정작 제 할 일을 못하니까 엔진 과열 여부를 온도계만 보고 믿지 말라는 것.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일로 사람이나 자동차나 이상 신호가 오면 그 증상이 경미하건 심각하건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빨리 전문가에게 가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